자, 12.2절 벡터장의 경로적분입니다. 2절에서는 벡터장의 경로를 따라 한 일을 측정하기 위해 벡터장의 경로적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빨간색 경로에 따라서 벡터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전기장 F 안에 전하가 경로 C를 따라 움직이게 하려면 필요한 총 일의 양은 얼마일까? 고전 물리에서 일은 힘의 벡터와 움직임 벡터의 내적입니다. 그러므로 총 일의 양은 그림과 같이 각 경로 위의 점마다 주어진 벡터 F와 곡선의 순간 변화 벡터 dx를 내적해서 적분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F를 유체의 속도 벡터라고 하면 위에서 구한 적분은 경로 C를 따라 다시 한번 F를 유체의 속도 벡터라고 하면 위에서 구한 적분, 이 적분은 경로 C를 따라 유체가 흘러간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벡터장 F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을 쓸 수 있으며 이 식을 F를 C를 따라 경로 적분한 값이다 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 절에서는 경로 적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가 앞에서 선적분 했었죠. 11.6절에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곡선 C를 변수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보셨죠? 자, 경로 적분 계산하기 정리 12.8입니다. 경로 C의 매개 변수 xt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우리 앞에서 했었어요. 그쵸? 자, 그럼 연습을 해봅시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1.6절에서 익혔듯이 ds는 이거 임으로 타우는 이거라 정의해서 얘를 얻게 되고 따라서 선적분은 얘가 되는데 경로 적분은 F와 접선 방향 단위 벡터 타우와 내적한 각, 즉 벡터장의 접선 방향 성분을 선적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용어가 우리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요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서 곡선 C를 경로 적분한다 하고 XA를 시점, XB를 종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할게요. 여기서 곡선 C를 경로 적분이라 하고 XA를 시점, XB를 종점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벡터장에서 경로 적분을 할 때는 이 곡선 C에 방향이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유향 곡선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벡터장에서 경로 적분을 할 때는 무엇이 있다? 그 경로에 방향이 있다. 그거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 적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선적분하고 똑같이 들어가요. 단 뭐만 다르다. 적분하고자 하는 경로에 방향이 있겠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12.9 시점 0,0 종점 1,1이 있어요. 자, 그럼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볼게요. 원점, 여기가 시점이에요. 1,1, 여기가 종점이에요. 1,1, 아이고. 다시 쓸게요. 예요. 그럼 1번은 뭐냐면, 자,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뭔지 잘 안 보이죠? 자, 벡터장 이건데, 이 경로래요. 그럼 얘는 x는 t, y는 t제곱이니까 둘이 연결하면 뭐가 돼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요런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1번은.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예. 그쵸?
변환해야 되겠죠. 그럼 x에다가 t, y에다 t제곱을 넣으니까 지금 여기는 xy니까 t 세제곱, y제곱이니까 t 4제곱. 그 다음 x 프라임 t, x 프라임 t는 뭐였어요? 지금 xt가 t, t 제곱이니까 각각 선분을 t로 미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개를 내적한 거를 적분하면 되겠다. 그럼 내적, 얘와 얘를 내적합시다. 벡터에서 내적은 뭐였어요? 성분끼리의 곱의 합이었어요. 이렇게 왔죠. 그쵸? 그 다음 지금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니까 얘가 이렇게 가니까 t의 값이 0에서부터 1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얘를 적분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거 적분 과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자, 바꿔봅시다. 경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즉 x는 t, y는 t니까 x, y가 같다. 요 직선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요 직선을 따라서. 그쵸? 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뭐예요? 일단 벡터장 함수를 t에 관해서 바꾸고, 그쵸? 그 다음 편미분하고 얘네 둘을 내적해서 계산했더니 여기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적분하면 3분의 2. 그러면 이 결과에서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시점과 종점이 같고 벡터 함수가 같더라도 경로가 다르면 그 값은 어떻게 되겠다? 달라지겠다. 그쵸? 그러니까 어떠한 경로로 가느냐에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룰 때도 이 벡터장 함수를 써먹을 수 있겠죠. 그쵸? 자, 예제 12.9 이게 간단한 다변수 함수의 적분이어서 제가 적분 과정을 자세히 안 써고 간단하게 넘기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보셔야지 돼요. 그래야 뒤에 가서 어려운 문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럼 한 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2.10. 자, 예제 12.10에서는 주어진 경로가 이제 3차원이에요. 그쵸? t, t제곱, t 세제곱 이렇게 줬고 t가 마이너스 1에서 0이에요. 그럼 사실 얘는 시점은 어디가 돼요? 굳이 따지면 시점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종점은 1, 1,이 되겠죠. 3차원 공간상의 벡터예요. 어머 선생님 경로를 줬는데 3차원인데 벡터장이 없어요. 벡터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죠. 그쵸? f, x, y, z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 거냐면 x, y, y, z, zx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걸 얘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저는 앞에서 푼 방법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얘를 치환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x가 t, y가 t 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변하겠어요? t 세제곱. 그 다음 yz이니까 t의 5제곱. 그 다음 zx니까 t의 4제곱.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x 프라임의 t니까 각각을 미분하면 1, 2t, 3t 제곱. 그 다음 우리는 뭐 해야 됐어요? 얘와 얘를 내적했어요. 그럼 t 세제곱, t 5제곱, t의 4제곱, 내적 1, 2t, 3t 제곱이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t 세제곱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하면 2t의 6제곱 더하기 얘랑 얘랑 하면 3t의 6제곱 해서 t 세제곱에 5t의 6제곱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그쵸?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하면 요 결과가 나오겠다. 그쵸? 여기서 여기 나오는 다항함수 적분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 선적분에서 했던 것처럼 경로를 끊어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벡터장에서도 과연 되느냐? 당연히 되겠죠. 부분적으로 매끈한 경로를 끊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끊어서 겹치지 않게, 교집합이 생기지 않게 끊어가지고 적분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C1, C2, N개로 끊어서 그 조각조각을 다 적분해서 더하면 전체랑 똑같아지겠다. 즉, U 한 개의 매끈한 경로들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경로 C, 부분적으로 매끈한 경로라고 하고 걔네들을 다 적분하시면 돼요. 아셨죠? 앞에서 보여줬던 11점 그림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예를 한번 더 들어봅시다. 자, 계속해서 할게요. 시점과 종점의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곡선이지만 사실은 다른 경로가 됩니다. 이 경로를 우리는 마이너스 C라고 표현할 거예요. 즉 시점과 종점의 순서가 바뀐 거를 마이너스 C라고 표현하고, 실제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경로의 시점과 종점을 바꿔서 계산하면 원래 값에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쵸? 얘는 우리가 적분함으로 인해서 얘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11.11. 자, 벡터장 F가 포물선 Y는 X제곱에 있고 그 다음 방향은 1,1에서 0,0으로 주어졌을 때 벡터장 X제곱, Y를 경로 적분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 경로를 C라고 주고 마이너스 C를 계산하는 거죠. 마이너스 C를. 그럼 마이너스 C의 경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0,0에서 1,1로 가는 거라 사실 똑같이 줄 수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얘는 1,1에서 0,0으로 가는 게 C고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걸로 찾아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C를 찾으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게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다 찾아요. 또 계산 다 합시다. 는 t제곱 프라임의 t는 뭐가 돼요? 1, 2t. 그 다음에 얘를 내적합시다. 그럼 t제곱 더하기 2t 세제곱. 그 다음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0에서 1까지 t제곱에 더하기 2t 세제곱을 적분하면 6분의 5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제 결론을 쓸어가면 이렇게 가요. 우리는 원래 인테그랄 C에서 f dx를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다 그랬냐면 경로를 금방 뭐라 그랬어요? 경로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인테그랄 마이너스 C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그쵸? 우리는 원래 1에서 0까지만 할 건데 얘를 바꾸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요거만 해놨죠. 그쵸? 그러니까 요 과정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경로 적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왜 굳이 앞장에서 포텐셜 함수를 배웠을까? 자, 얘기해 봅시다. 다음 정리는 포텐셜 함수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일변수 함수에서의 미분 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다변수 함수에서의 경로 적분으로 확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로 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나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끊임이 없어야 돼요. 끊김없이 부분적으로 매끈한 곡선 C에 시점을 P, 종점을 Q라고 하고 얘가 벡터장 F가 스칼라 함수를 가져요. 얘는 다르게 말해야 되겠다. 다르게 말할게요. 스칼라 함수를 갖는다면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그 경로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요. 자, 얘를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이 정리를 어떻게 보냐면 쉽게 말해서 벡터장 F가 있어요. 그럼 경로에 의해서 얘를 우리는 적분을 할 거예요. 근데 이 F가 보전적이에요. 보전적이란 얘기는 포텐셜 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지금 얘하고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F를 적분한다는 얘기는 경로 C에 대해서 이 포텐셜 함수를 적분하겠다는 거랑 똑같은데 이 포텐셜 함수가 각 변수에 대해서 연속인 편도 함수를 갖는다면 적분하면 종점의 함수값에서 시점의 함수값을 뺀 거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원래 주어진 정리의 시작은 이거예요. 스칼라 함수가 있어요. 스칼라 함수가 있고 그거에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해요.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했어요. 그럼 벡터장이란 뜻이잖아요. 이 그레디언트 벡터를 경로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건 종점의 함수값에서 시점의 함수값을 뺀 거랑 똑같다는 뜻인데 얘를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하면 스칼라 함수 F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벡터가 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얘를 벡터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벡터장이 있으면 이 벡터장이 보존적이어서 포텐셜 함수가 존재한다면 바로 이 포텐셜 함수에 Q를 집어넣은 함수값에서 P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뺀 거랑 똑같아지겠다. 자,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예제 12.14입니다. 14 C가 로스 코사인 T 사인 T T의 범위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즉 그림을 그리면 원이 되는데 여기 요만큼만 되겠죠. 그쵸?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 xy가 어떻게 생겼냐면 y제곱 2xy분의 2y 그럼 전체 한 일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포텐셜 함수를 가지고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풀어봅시다. 해야 될 게 얘가 보존적이냐 아니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서 정리 12.6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합시다. fxy를 y제곱이라고 하고 gxy를 exy의 얘라고 두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는 어떻게 돼요? 2y가 되겠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라운드 g는 어떻게 돼요? 2x가 돼요. 아니요, 틀렸어요. 얘를 x로니까 2y가 돼요. 둘이 같으니까 보존적이다. 즉 포텐셜 함수를 갖겠다.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생겼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 콤마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인데 얘가 y제곱 2xy의 2y제곱 즉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가 y제곱이 돼요. 그럼 얘를 x로 적분합시다. 그럼 얘는 x2y제곱 플러스 ky가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뭐로? y로 편미분합시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는 뭐가 되느냐? 잠깐만요. 여기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미안해요. x y제곱 그쵸? 그럼 2xy 플러스 k 프라임의 y가 되고 얘는 2xy의 마이너스 2y 제곱이니까 k 프라임의 y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2y. 그럼 ky는
마이너스 2의 y에 플러스 c. 따라서 포텐셜 함수는 어떻게 생겼느냐? xy 제곱 2y에 더하기 c. 그쵸? 그 다음 시점과 종점을 찾아야 돼요. 시점 P는 t가 0일 때니까 t에다가 0을 넣으면 뭐가 나오느냐? 1,0. 종점 Q는 2분의 파이를 넣으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가 1이죠? 뭐가 돼요? 0이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니까 0,1. 그래서 여기에다가 0,1을 집어넣은 값에서 1,0을 집어넣은 값을 빼면 뭐가 나오겠다? 얘가 나오겠다. 그쵸? 요거 문제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자, 그러면 연습 문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풀어볼 거냐면 그냥 대표적인 거 한 개씩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1번에 1번 요거 풀어 과제로 제출하시고 그 다음 3변수 요런 모양 앞에서 했지만 요거 2번 하나 더 해보시고 그 다음 4번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5번 연습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문제 풀어서 다음 시간까지 과제로 제출하시고 적분이 잘 안 되던가 나는 적분이 잘 안 된다 내지는 경로를 잘 못 찾겠다 하면 또 다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과제 제출할 때 멘트 넣어서 질문해 주시면 다음에 제가 다시 풀어서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